바른마음 정치학교 조선민족이여 깨어나라 3강 독립정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립정신을 읽기 이전에 이승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저희는 태어나고 보니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고 또 대한민국의 건국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지 않고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그런 우리들에게 얼마나 대한민국이 어렵게 건국되었는지 알 수 있는 좋은 내용이 있어서 잠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승만과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하는 책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 해방이 되자 해방 전국 국가 건설을 위해 세력들의 이합 집단은 복잡한 양상을 보여주며 전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가중시킨 것은 해외에서 활동한 독립운동 세력들의 귀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해외 세력들 중 제일 먼저 귀국한 이는 이승만이라고 합니다. 해방 정국은 어느 한 세력이 주도하여 국가 건설을 이끌어가기에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작용을 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로 연합국에 의해 해방이 되었기에 연합국, 특히 미국과 소련의 대한 정책이 한 가지 변수였고, 두 번째 변수로는 임시정부를 비롯하여 해외에서 귀국을 기다리고 있는 해외 독립운동 세력의 존재. 예, 그래서 해외 세력들 중 제일 먼저 귀국한 이승만이라고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지막 변수로 세 번째로 국내 정치 세력들 간의 이념에 따른 국가 건설론의 차이 등 아주 그 시기가 혼란하였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수들을 극복하고 해방 전국을 주도해 나갈 만한 역량 있는 세력의 부재는 해방 공간의 정치 양상을 복잡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어려운 대한민국을 건국하기에 굉장히 어려웠던 이러한 시기를 이승만이라고 한 인물이 해외에서 들어와서 귀국한 이후 드디어 1948년에 재헌 국회의원 선거를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948년 재헌 국회를 열게 되고요. 이날이 바로 5월 31일이었는데요. 개회사를 이제 이승만 그 국회의장이 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이 사진의 내용을 잠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48년 5월 31일 오후 2시 미 군정청 내 국회의사당에서 개최된 재헌국회 개원식에서 개회사를 하는 이승만 국회의장이고요. 이승만은 오전에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 선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시 이 개회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승만이라고 기록되어져 있고요. 음, 먼저 헌법을 제정하고 대한독립민주정부를 재건설하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회를 대표하여 오늘의 대한민주국이 다시 탄생될 것과 따라서 이 국회가 우리나라의 유일한 민족 대표 기관임을 세계 만방에 공포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민국은 기민년 3월 1일에 우리 13도로 대표들이 서울에 모여서 국민대회를 열고 대한독립민주국임을 세계에 공포하고 임시정부를 건설하여서 민주주의의 기초를 세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나 불행히도 그때 당시에는 우리 혁명이 그러니까 3.1절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때의 성공이 못 되었으나 우리 애국 남녀가 해내 해외에서 그 정부를 지지하며 많은 생명을 바치고 혈전고토하여 이 정신만을 지켜온 것이었다고 이야기하면서요. 국회는 즉 국민대회의 계승이요. 이 국회에서 건설되는 정부는 즉 기민연에 서울에서 수립된 민국 임시정부의 계승이니, 예, 기민연 서울에서 수립된이라고 지금 이승만 그 의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성에서 수립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상해 임시정부가 아닌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알 수 있고요. 이날 29년 만에 민국의 부활임을 공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국회는 전 민족을 대표한 국회이며 이 국회에서 탄생되는 민국 정부는 완전한 한국 전체를 대표한 중앙 정부임을 이에 공포하는 바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 계속 이승만 국회의장의 이야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회의 최대한 목적은 이미 세계에 알려진 바와 같이 민주주의를 토대로 한 헌법을 제정하고 그 헌법에 따라 정부를 수립하고 국방군을 조직하여 안녕 질서와 강토를 보장하며 민생 곤란을 구하기 위하여 확고한 경제 정책을 수립할 것과 토지 개혁책을 공평히 실시할 것과 개인의 평등권을 법률로 제정하여 보호할 것과 해외에 거류하는 동포의 생명과 권리를 국제상 교섭으로 보호할 것과 교육을 향상하여 공업을 발전하며 평등호의 조건으로 해외 통상을 열 것과 언론, 출판, 집회, 종교 등 자유를 보장할 것과 국제상 교의를 동목하여 세계 평화를 증진할 것과 소련과 교제를 열어서 양국의 중대 관계를 시정할 것과 길이 열리는 대로 일본과 담판을 열어서 정치와 경제상 모든 문제를 타정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이러한 개인의 평등권을 법률로 제정하고 보호하고 그 다음에 이런 그 자유에 대한 언론, 출판, 집회, 종교 등 자유를 보장할 것 이러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썼던 책이 바로 독립정신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독립정신을 읽으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가 서고 정부가 생긴 후에는 아무 일도 아니하고 다 각각 개인의 원대로 될 것을 바라고 앉았으면 결코 될 수 없는 정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군왕 정치 시대에는 정부 당국군들에게 맡기고 일 없이 지냈지만은 민주 정체는 민중이 주권자이므로 주권자가 잠자코 있으면 나라는 다시 위험한 자리에 빠질 것이니 지금부터 시민된 남녀는 다 각각 제 직책과 제 권리를 충분히 이행하며 사용해서 부지런히 분투 노력함으로 국권을 공고케 하여 민권을 보호하여 만인 공영을 원할지니 남녀노소를 물러나고 한 사람도 직책 없이 노는 사람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중요한 대목은요, 조선 시대는 군왕 정치였죠. 그렇지만 이제 대한민국 공화국은 민주 정체로서 민중이 국민이 주권자가 되어서 우리 주권자인 국민이 이 나라를 다시 위험에 빠뜨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녀노소를 물러나고 한 사람도 직책 없이 노는 사람이 없어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 역시 독립정신에서 자세하게 나오니까 독립정신을 읽으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개인의 손에 달렸으니 이러한 좋은 나라를 만드는 이러한 일들은 군왕 정치처럼 그 왕 한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민주 정치 안에서는 우리 국민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주권자인 이 개인,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에 달려 있다고 이승만 의장은 이야기하면서요. 우리가 잘못하면 해도 우리가 당하고 책망도 우리가 질 것이며 잘만 하면 모든 복리가 날로 증진되어 세계 친구들이 극력 동정하여 후원하리니 이야기하시면서 김인현 국민대회원들의 결사혈투한 정신을 다시 말하면 3.1절 운동이죠. 정신을 본받아 최후 1인, 최후 일가까지 분투하여 나갈 것을 우리가 하나님과 3천만 동포 앞에서 일심맹세한다라고 국회의장인 이승만 박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바로 이러한 개헌사를 했던 이승만 그 의장은요, 곧바로 재헌국회에서 국회의장인 이승만 박사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우리 역사에서 최초로 헌법에 의한 통치라는 민주공화정의 이념을 기초로 한 재헌 헌법에 서명을 한 뒤 기념 연설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1875년 3월 26일 날 태어나셨고, 1965년 7월 19일, 예, 하와이에서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태종의 장남이었죠. 양녕대군의 17대 손으로 태어나는데요. 태종의 장남이라면은, 이성계의 셋째 아들이죠. 이방원. 이방원의 장남이 바로 양녕대군이었고, 이분이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예, 할아버지였던 거죠. 그러던 이승만은 1887년 13살이 되는 해에 과거 시험을 보는데요. 원래 과거는 15살 때 보게 되는데, 이 이승만의 아버지죠. 이경선은 하루라도 빨리 자식이 과거에 통과가 되어서 이제 관직을 받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게 출세의 길이었기 때문에 13살에 과거를 볼 수 있도록 손을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거는 천재인 이승만이 이 과거의 시험에 낙방을 하였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13살이었던 이승만은 과거에 낙방을 하게 되면서 승용이라는 이름을 승만으로 고치고 아호를 우남이라고 짓게 됩니다. 1890년 16살 되는 해에 드디어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있다가 드디어 1895년에 21세가 되는데요. 그때 배제학당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이제 이승만은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되는 그러한 계기를 맞게 되고요. 어, 무엇보다도 그 서재필 박사를 이제 이 배제학당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승만에게서는 운명적인 그러한 만남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그러니까 조선에 나오게 되어서 배제학당 강사로 일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이승만을 만나게 되고, 이 서재필이 배제학당에서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협성회라고 하는 토론을 이렇게 가르치는 그러한 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협성회를 조직하여서 다수결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민주주의적인 방식을 가르쳤고, 그곳에서 이제 이승만은 그 협성회 모임의 기관지인 협성회고의 또 편집장으로도 일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협상회의 토론 주제는 조선의 독립보존이나 제도 개혁과 같은 정치적 문제로 많이 이제 안건이 올라오게 되다 보니까 이제 미국 선교사들이 아무래도 정부 비판, 그러니까 조선의 그 정부를 비판하는 쪽으로 가니까 이제 불안한 눈초리로 이제 이 협상회를 바라보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협상회 회원들은 미국인 교사들의 간섭을 받지 않고 보다 더 자유롭게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 1896년 본격적으로 학교 밖에서 독립협회라고 하는 것을 그런 모임을 갖게 되면서 이제 그 독립협회 회장이 이제 서재필이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서재필은 독립신문을 한글과 영어로 발행을 하게 되면서 한국인들의 머리에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불어 넣으려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898년이 되면서 24세가 된 이승만은 타고난 선동가이자 언론가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 협성회보,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배제학당 학생들이 만든 협성회보로 자주독립 정신을 고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곳에서 편집장으로 일을 하였고 매일신문 역시 이승만이 관여하여서 언론인으로 활동하였던 그러한 신문인데요. 이 매일신문은 우리나라 최초 일간신문으로 매일신문이라고 이름 지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최초의 일간 신문입니다. 그리고 제국주의 국가들의 이권 침탈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그런 신문이고요. 이런 협성회보나 매일신문에서 일을 하면서 언론인으로서 이승만이 이름을 날리고 있었다면은 또 타고난 선동가로서도 이름을 날리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요. 이런 만민공동회라고 하는 그런 종로 집회가 있었는데요.
이 지금 사진이 바로 덕수궁 앞에 집회 모습이라고 합니다. 네, 1898년 모습이고요. 이승만은 만민공동회 운동에서 선도적 역할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 만민공동회는 국가의 자주와 민권을 외친 최초의 근대적 민중운동으로 백성들이 정부를 도와 관민이 한마음으로 국권을 보호하자는 운동으로서 이승만은 날마다 집회를 개최하고 개혁을 요구하는 연설을 하고 그 연설에 많은 청년들이 또 지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동가라는 이야기를 또 하기도 하였던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독립협회는 독립신문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그 러시아가 그 조선 정부에 이렇게 큰 영향력을 행사를 하면서 저희 그 부산 앞바다 그 전용도와 진해만을 해군 기지로 조치하려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 독립협회와 독립신문에서는 러시아의 야욕을 맹렬히 비난을 하고 아까 지금 제가 금방 소개드렸던 이런 만민공동회와 같은 군중 집회를 열어서 조선 정부의 무능을 비판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혁하라고 하는 압력을 넣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만민공동회가 열렸을 때 이승만은 가두연설로 또 인기를 얻게 되고, 또 총대 의원으로 뽑혀 정부에 대한 투쟁에 앞장섬으로써 급진파로 또 이승만은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종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1898년 11월 5일 마침내 고종은 독립협회 탄압에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서재필을 다시 미국으로 추방을 보내게 되고, 그 다음에, 익명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조작을 해서, 이상재, 남궁엄, 양홍목 등을 비롯한 17명의 독립협회 간부를 체포하고, 또 군주제를 폐지하고 공화제를 도입하려고 하는 역적 모의를 했다는 혐의를 씌웠습니다. 그러니 군주였던 조선 이것에 반발하여서 독립협회를 탄압한 것이었고, 이때 역시 이승만 역시 이 일로 몸을 피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898년에 탄압을 받게 되고 1899년 1월 9일 날 의사 해리 셔먼이라고 하는 분이 왕진을 가게 되는데 이제 이승만이 영어를 잘했죠. 그 배제학당에서 그 강사로까지 있었으니까 그 통역을 이제 부탁을 해서 가다가 예,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이 해리 셔먼이 자기 때문에 이제 이승만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니까는 굉장히 이제 선교사님도 찾아다니면서 감옥에서 풀어내려고 많은 힘을 썼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은 이 청년 이승만은 1899년 1월 30일 날 탈옥을 도모하다가 또다시 체포되면서 1899년 7월 27일 곤장 백대를 맞고 총 종신징역까지, 예, 무기징역이죠. 무기징역을 이제 맞게 됩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않고 이렇게 감옥에 가서도 옥중 학교를 이승만은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15명의 어린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근데 바로 이 대목이 김구와 이승만의 다른 점인데요. 제가 읽었던 책에 의하면은 이승만과 김구라고 하는 책이었는데요. 그 책에 의하면은 김구도 감옥을 가거든요. 근데 김구는 어, 한글을 가르친 게 아니라 하늘천 따지, 예, 천자문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승만은 감옥에서 각야격역, 예, 한글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승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선교사들로부터 기증받은 책으로 간방 도서실도 열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중국에서 발간된 청일 전쟁의 교훈서인 청일 전기도 번역을 하면서 감옥에서도 아주 그냥 열일을 했죠. 예, 열심히 또 이렇게 독립정신이란 책도 쓰고 여기 요 분이 바로 중죄수 복장을 하고 서 있는 분이 이승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곤장 100대를 맞으면서 이제 무기징역을 맞은 이승만은 죽음의 공포수가 엄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곤장을 맞고 몸이 힘들게 되니까. 그런데 그때 갑자기 배제학당 시절에 선교사님한테 들었던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이제 이승만이
회개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승만의 자서전에 나왔다고 하는 문구인데요.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갑자기 간방이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같았고 나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평안이 깃들면서 나는 완전히 변한 사람이 되었다. 라고 자서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그때 당시를 회고하면서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회개를 하게 되면서 마태복음 9장 12절, 마가복음 12장 17절, 누가복음 5장 31절 말씀에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쓸데있느니라라는 이 말씀이 마음에 박히면서 이때 당시에 그 감옥에 콜레라가 창궐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환자들을 간병을 하면서 청년 이승만은 자기의 소명이 병자들과 같은 한국 민중을 구원하는 의사의 역할임을 절실하게 의식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이승만은 이후에 굉장히 그 독립을 위해서 투쟁을 하고, 예, 또 이렇게 대통령으로까지 자리에 오르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승만의 옥중 저서가 독립정신이라고 하는 이 옥중 저서가 일본에서 첫 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2024년 2월 29일 기사인데요. 독립정신을 자주 근대 국가 건설을 위한 이론이 담겨져 있는 책으로 소개하고 있고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04년 한성 감옥에서 옥중 집필한 저서 독립정신으로 첫 일본어 번역본이 26일 일본에서, 그러니까 2024년이죠. 출간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독립정신을 짤막하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네요. 자유로운 개인이 주인이 되는 자주적 근대국가 건설의 꿈을 담은 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수천 년 지속되어 온 우리나라 대륙 문화권에 속해 있던 정치, 사회, 문화적 전통을 해양 문화권으로 옮기는데 이론적 기초가 된 저술로 평가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륙 문화권이라고 하는 건 중국이고요. 바로 이런 중국 밑에, 그러니까 우리 조선이 굉장히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정치, 사회, 문화적 전통을 해양 문화권이라고 하면은 바로 미국, 영국, 예, 이런 서구 유럽을 말하겠죠. 이런 해양 문화권으로 옮기는 그런 이론적 기초가 되는 저술로 평가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일제 강점기인 조선총독부에 의해 금서가 되었던 책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동서문화사 지금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 책이 바로 이 동서문화사의 독립정신이고 또 비봉출판사에서도 나왔는데 단행본이 출간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옥중에서 쓴 독립정신의 표지이고요. 1910년 로스앤젤레스에서 처음 출판이 되었는데 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출판된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그때 당시 1910년 미국으로 가서 있을 때에 미국 독립정신 원고를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그 책을 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옥중에서 이 독립정신을 원고를 작성을 했는데 어디다 썼냐면은 한지에다가 이 원고를 써가지고 노끈으로 이렇게 꼬아가지고 그 한지를 노끈으로 꼬아가지고 옥중 동지인 박용만이라고 하는 그 친구에게 음, 보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박용만이 미국으로 건너갈 때 이 노끈으로 꼬아서 만든 독립 정신 원고를 가지고 가요. 그래서 지금 잠깐 우리가 봤던 요 독립 정신을 미국에서 출판을 하게 되었고 이제 후에 나중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출판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은 이제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이승만이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조선인으로서는 놀라울 정도로 서양 문명의 본질과 국제 정세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당대 20대 이승만은 당시 최고 수준의 지식인이었던 유길준이라든지 윤치호와 같이 이 두 분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높은 지적 수준의 도달해 있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독립정신의 주제는 대한제국도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이념의 토대를 둔 미국식 민주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이념의 토대를 둔 거는 프랑스 혁명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독립정신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식의 민주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군주제와 신분제를 무너뜨리려는 위험한 내용이 이 독립정신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런 폐지를 주장하지 못하고 다만 미국 제도를 길게 설명한 것으로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도 이 부분을 이 미국 제도를 좀 심도 있게 읽어보려고 합니다. 조선이라는 배가 가라앉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집권층인 선원들과 백성인 성객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문명 개화를 위해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것을 역설했다라고 합니다.